이것이 정치다. 안용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세연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조한기 새정치민주연합 서산태안 지역 위원장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새누리당 이야기입니다. 험지 차출론 그리고 전략 공천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은 총선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을 위한 진심 정치를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제 성공이 필요하거든요. 얼마 전 12월 18일 날 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AA3에서 AA2로 이제 한 단계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한 수년간에 있어서 그 위기를 잘 관리해왔고 또 한 단계 더 올리는 이유는 이 향후 구조 개혁 같은 거를 단단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누리당의 승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도권 격전지에 있어서 승리를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험지가 바로 격전지다. 그렇다면 수도권에는 전략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진박, 친박, 비박 따질 거 없이 저는 박근혜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험지, 격전지에 출마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항상 나오던 얘기이긴 하죠. 험지 출마론이라는 건 이제 누군가 밀어내려는 전략인데 밀어내려는 전략이다. 그 험지 출마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살아서 돌아오고 총선 승리하면 내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죽어서 오면 아주 고맙죠 더. 네. 근데 하여튼 지금 험지 출마론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친박 인물 견제론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변형된 전략 공천이거나 또는 변형된 전략 공천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는 여당 내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국면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험지 출마론이라고 그러면 이민우 전 의원이나 고인이 되셨지만 손학규 전 대표의 분당 출마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부산 출마처럼 정말 감동을 주는 어떤 스토리 속에서 그런 인물, 그런 깃발이 펄럭였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험지 출마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그런 감동, 유권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분들이 과연 누가 계신가. 이 험지 출마라는 것이 너무 남용, 오용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지간에 하나만 더 지적드린다면 지난번 총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지금 현재의 여당을 지휘하면서 많이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많이 쓰시는 표현으로 배신, 진실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예. 이번에 이렇게 험지 출마를 시키고 전략 공천을 한다고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총선이 끝나고도 충성심이 높게 유지될지 그것이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친박 견제 느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험지 출마가 저는 언론이 너무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 지금 전부 선거판에 가 있는 관심이 가 있는데 무슨 중앙에 누구를 내보내 별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단 중앙 당 지도부와 해당 의원들과의 관계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험지 출마를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몽준 전 대표, 김황식 총리 방금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선언했죠. 네. 그리고 안대희. 그런데 지금 정몽준 의원도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은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시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험지 출마라기보다는 종로에는 지금 박진 의원, 정의모 위원장 같은 그래도 우리 당에서 위해서 오랫동안 일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정리 차원의 문제입니다. 굳이 험지 차원의 종로도 험지라고 험지입니다. 오세훈 시장 주장대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이고 네.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하는 분입니다. 지역구를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폭이 넓은 분이시죠. 그런데 굳이 부산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해운대, 분구되는 지역, 사실 무주공산입니다. 지역구에 거기 누군가 지구당 위원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서울로 올라온 게 낫지 않냐 이런 차원의 문제였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무슨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험지 이 차원의 문제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이 자꾸 이걸 키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당사자를 아는 쪽으로 난 사람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험지 출마는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재 재배치의 차원과 경쟁을 좀 방지하는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험지 출마는 현 본인들의 문제입니다. 예. 과거에는 전략 공천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험지 출마가 가능했습니다. 내려 찍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어디 뭐 전라도 목포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당신 여기보다는 서울에 뛰어라 했습니다. 이제는 전략 공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험지 출마는 당신이 그나마 경쟁력이 약한 후보도 있는 동네 가서 당신이 이겨라. 그래서 싸우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험지 출마는 본인의 의지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느 지역에서 본인이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겠다는데 어떻게 빼냅니까? 단지 권유일 뿐이죠. 그래서 이 권유도 저는 아마 험지 출마로는 최근에 야권의 분열에 대해서 여권이 분열 없으니까 기자들이 기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쓴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봅니다. 제 기자생활 한 측면을 본다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조한기 위원장님. 저는 험지 출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을 4선 5선 이렇게 키워준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친박이니 비박이니 진박이니 하면서 서로 등 떠밀기를 하면 있던 감동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에서도 최근에 김성건 의원께서 험지 출마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예. 더 많은 중진들께서 당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도 험지 출마해서 우리 당을 한번 다시 살려내고 내가 병풍 노릇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각각의 모든 생각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이 험지 출마론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보면 진박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힘을 가지고 좀 더 험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네. 뭐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습 효과가 됐고 그것을 정책으로 구현했던 분이니까 그분들이 새누리당 뭐 시원 지역에 가서 새누리당 지역에서 그런 국정 철학을 전파하기보다는 새누리당 외의 격전지에 가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성공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왜 이렇게 새누리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과반수를 넘겨야 하는 건지 또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이걸 개정할 수 있는 뭐 어서까지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건 국민들을 설득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뭐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쌓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호남까지 나가라 이런 것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여기 김무성 대표나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는 행간을 읽어보면은 이건 개파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승리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하는 것이다. 그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용평가사의 그런 두 가지 아젠다를 벌써 우리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인 험지 출마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국장님, 개파적인 색깔은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말이죠.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요새 이렇게 두 정당을 보면 한쪽 집은 불나서 막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고요. 한쪽 집은 접시 던지면서 부부싸움 벌이는데 너 나가 그러면서 소리치는 국면 같아요. 살림 맡긴 국민들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개파적인 성격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이제 우리 여당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최근 이종걸 의원 표현대로라고 그러면 제가 입에 담기는 무시합니다만은 언론인들이 그거 모르고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 개파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공천을 앞두고 개파가 다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 룰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권력에 의해서 그 게임이 공정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나쁜 거죠. 그래서 그 개파적 색깔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거는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온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 관심사는 험지 출마가 됐든 무슨 론이 됐든 공천이 됐든
경쟁은 좋은데 네. 페어하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 더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개파적 성격을 굳이 부인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안재현 의원님. 네. 물론 어느 정당이나 개판이 있습니다. 또 그게 뭐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구조겠지요. 그런데 이제 험지 출마론 이렇습니다. 맨 처음 시발이 김용태 최근에 현 서울시당, 네. 김성태 전 서울시당이 주장을 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했느냐?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선거 구도가요, 과거와는 다르게 세대 구도간으로 바뀝니다. 그럼 세대 간 구도에서 가장 새누리당한테 불리한 지역이 서울 그리고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서 1대1로 할 경우는 새누리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전현 위원장은 그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 이른바 경쟁이 있다고 느낀 사람들, 또 이 정부에서 공을 먹은 사람들은 희생해라, 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개파 간이었다면 정확히 뭐 김무성 계보대 무슨 뭐 현재 친박 계보였다면 이 사람들 왜 김무성 대표가 험지로 나오라고 그러겠습니까? 개파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야말로 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 이야기 내 던진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 던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용태 의원이 왜 대구로만 가려고 하냐. 근데 김용태 의원이 그것도 잘못 짚은 거예요. 왜? 이 정부에서 요직했던 사람들이 대구 출신이 많기 때문에 고향 찾아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 호남 출신이면 또 호남 찾아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부분을 뭐 개파로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 이제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기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되게 아마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재 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사람은 딱 4명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인터뷰한 사람 없습니다. 그 4명을 가지고 개파를 분열을 나눈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러니까 언론은 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 해봤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친박 비박 문제 물론 내재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크게는 선거 전략과 관련된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 의원 간의 그 인식의 차, 또 지도부와 개개인의 인식의 차, 여기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 의원님. 크게 보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쉬운 지역에 나가서 쉽게 당선되면 국민들에게 감동 주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지역에 나가서 싸워줘야 대통령을 위한다는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이재우 의원께서 이제 호남 출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정현 의원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그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당에도 김부겸 전 의원이나 김영춘 전 의원 수도권에 좋은 지역구 놓고 대구로 부산으로 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가 자기를 희생하고 국민들을 감동할 수 있는 정치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우리 조 위원장님 말씀에 약간 반대되는 게 있어서 왜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험지 출마 거론되는 분들이 김부겸 전 의원이나 지금 김영춘 위원장 같은 이 뭐라 그럴까요? 지역구도의 극복을 위해서 몸을 던진 그런 사례처럼 여겨질까 봐 그분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거는 네. 양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분들에 대한 경고의 험지 출마론일 수는 있지만 김부겸 의원이나 김영춘 위원장처럼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그 험지 출마하고는 전혀 차원이나 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의견을 달리. 강 국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알실 것 같고요. 네, 보신 것처럼 이제 김무성 대표가 뭐 몇몇 분을 만나면서 험지 출마를 직접적으로 권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과연 험지 출마를 선택을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냐에 대해서 뭐 야당 쪽에서는 혹시 나의 경쟁자를 제거할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하는 쪽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정말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파 안에서도 김무성 대표한테 또 공격의 화살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나왔던 얘기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과 전략 공천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그게 같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안영환 전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경쟁자들 보낸다는 이야기는 오세훈 시장이 종로 정세균이라는 굉장히 센 분이 계십니다. 네. 또 다른 데 가더라도 정세균 그 현 종로 국회의원보다
서울 지역 다른 지역이 더 센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험지는 똑같은 험지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단 그 왜 오세훈 시장을 비껴내려고 하냐면 박진이라는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 두 자산이 충돌해서 한 명을 이거 사실 이번에 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정치권에서 은퇴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다. 이게 바로 전략적 판단입니다. 두 분이 굳이 충돌하게 놔둘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안대희 의원 같은 경우도 굳이 부산에 지금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있고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 굳이 안대희 의원 같은 경우 경쟁이 있는 분을 거기에서 버티게 놔두거나 서울에서 빼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차원의 문제이지 경쟁자를 제거하겠다. 그리고 또 사실 김용태 의원 하면 김무성 대표의 굉장히 측근이고 김성태 의원 하면 지난번 당내 경선 때 뭐 자성태 우성태 이야기할 정도로 김무성 대표 측근입니다. 그분들이 험지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음모론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꾸 전략공천을 이야기하는데 전략공천은 불가능합니다. 물 건너갔습니다. 예. 자꾸 과거의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략공천 하는데 지금 저 기자 멘트에서도 친박들이 전략공천 확대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확대를 이야기했습니까? 전 지금 공식적으로 전략권 확대를 이야기한 친박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취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현재 당헌 당규에는 전략공천 우선 추천 지역도 자꾸 제가 하얀 걸 해도 기자들이 껌따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은 우리 당의 새누리당의 후보가 상대당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현저히 낮을 때입니다. 현저히 낮을 때입니다. 현재 높을 때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새누리당 후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새정치당 후보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했을 때 아무리 이쪽을 후보가 견주어 보더라도 현재 낮을 경우, 호남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아주 취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되게 호남을 겨냥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당의 경쟁력 없는 후보보다는 좀 센 후보를 내려보낼 수 있다. 이런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꾸 대구, 경북 우선 추천 지역이다. 강남 우선 추천이다. 여기는 현저히 높습니다. 속된 말로 아무나 내세워도 현저히 높습니다. 이런 지역은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헌 단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헌 단계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자꾸 왜곡돼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략 공천하려면 당헌 단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당 대표가 전략 공천하려면 날 죽이고 해라, 날 넘어서 해라는 상황인데 전략 공천 불가능하고요. 야당이 지금 전략 공천 야당이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서 하고 야당이 전략 공천 지금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민 여론상 전략 공천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좀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은 있지만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0% 한해서 이제 전략 공천을 허용하는 혁신안을 지난번에 통과시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이 공천 방식을 놓고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서산태안에 새누리당 후보가 5분이 뛰고 계신데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요. 우선 추천, 또 단수 추천, 전략 공천 이렇게 용어도 좀 헷갈리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어제는 안대희 전 대법관,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그리고 김황식 총리까지 만나서 교통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전략 공천이 아니면 뭐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논란을 좀 정리해서 예측 가능한 정치, 이거를 유권자들도 준비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당원 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선 추천 지역인데 우선 추천 지역에서 호남의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후보가 명확히 나타나서 상대당 후보하고 여론조사 넣어봤을 때 도저히 아니면 또 우리가 속된 말 스펙을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경쟁이 안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지역을 우선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논할 단계가 아니고요. 현재 가장 쟁점은 현재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최고위에서 지역별로 차등화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영남 지역은 과연 5대5를 할 것인가? 수도권은 5대5가 아니라 3대7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성 장애인 우선 추천 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추천 지역은 여성 장애인, 그다음에 우리 당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을 어떻게 택할까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수 추천이라는 것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현저히 낮은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저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다는 이야기는 공천 특별 기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뭐 당헌 당규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면 되는데요. 네. 지금 문제는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성리대가 필요하다는 아젠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전략이 뭐냐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략이라는 것은 이 뭐 백과사전이든 국어사전 찾아보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 방법, 물자를 동원하는 것이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깔려있는 국민들이나 그것을 결정하는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서가 있고요. 또 어떤 기준에서 출발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갈라진단 말이죠. 그럼 정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정서가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있는 정치에 어떻게든 보답을 해주고 싶다. 밀어주고 싶다. 이게 정서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승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한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기본적인 상향식 공천의 기본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 이 기준으로 하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패배를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끼리 만약에 뭐 수도권에서 ABC 후보가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 명끼리 경쟁적인 후보 1등, 2등, 3등을 정했지만 상대방에 있어서 문재인, 안철수 양당에 있어서 야당의 대표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끼리 1, 2, 3등한 후보가 이긴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그 전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논의는 공천특별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라. 논의해서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헷갈리기는 여전히 헷갈리네요. 전략 공천과 전략적 공천이 뭐가 다른지는 헷갈리는데 네. 오늘만 해도 그 어제 김무성 대표가 단수 추천은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또 원유철 원내대표는 단수 추천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예. 또 김무성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좀 뒤로 좀 최고위원 회의 하지 이후에 않았습니까? 좀 바뀌었죠. 이 네. 얘기가 한 사람만 공천을 신청했을 경우에 네. 공천을 확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결국은 말을 어떻게 붙이는지 하고 상관없이 내용은 비슷한 형태로 수렴이 되지 않을까. 유사 전략 공천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 그냥 짐작이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어디든지 가면 이제 경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정당 내 경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하다못해 여론조사할 때 설문문항 하나 설계하는 것에 따라서도 한 2, 3%씩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새누리당이 정말 말 그대로 경선 무대에 들어가서 당원, 국민 여론조사 하는데 이것이 페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완전히 신뢰하고 볼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보완을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단수 추천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수 추천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선 추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추천 지역은 여성, 장애인, 그다음에 호남 같은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낮은 지역은 그냥 단수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건 단수 추천이 가능하죠. 그게 바로 그건 어떤 의미의 별 전략 공천이지만 그것은 우선 추천 지역이 하는 겁니다. 여성, 장애인과 예. 현저히 경쟁이 낮은 지역, 호남 지역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당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의 그 여론조사 뭐 방법들을 통해서 설문 문항들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데 최근에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 여론조사를 통한 또 당원 투표를 통한 굉장히 세련돼졌습니다. 19대 때하고는 상황이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한다면은 그것은 각 당협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246개 지구당을 중앙당에서 전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꼭 당협별로 후보자들이 돈을 걷습니다. 돈을 걷어가지고 특정
여론조사 기간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도 자기들이 합의하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30개를 일괄되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우려도 아마 뭐 실수서도 예. 우려를 하지 조 않을 것 위원장님의 같습니다. 얘기까지만 예. 듣고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짓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친박과 비박의 공천 경쟁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어떤 사람 찍어서 어떤 사람 전략 공천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논쟁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집권 후반기 박근혜 대통령의 내임덕을 방지하고 퇴임 후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친박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로 완전한 전략 공천을 배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당의 공천에서 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그 여론을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네. 계속될 논란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이 문제는 부분은 제가 똑같이 설명 좀 드릴까요? 설명했던 부분이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 아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네. 문제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후반기 내년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많이 들어온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바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데 전략 공천은 현재의 당헌 당규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 뭐 옛날 많이 하죠. 어디 뭐 그 지역을 방문하든지. 그러면 TK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다 표를 찍습니다. 이런 행태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뭐 누구누구는 지분이니까 이번에 중앙공심에서 자 대구 달성은 누구 이렇게 발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 오용하신 발언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선거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발언인데 한단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전략 공천 새누리당 안에서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얘기인데 새누리당 내에서 정말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이 답을 푸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잘 보여줄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당 내 마지막 질문까지 하나는 반기문 총장 얘기입니다. 그동안 인터뷰를 좀 꺼려왔던 반기문 총장이 인터뷰 자리에 좀 나와서 물 얘기를 했어요. 물은 참 약한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는 않은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듣고 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야당 쪽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반 총장께서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는 반 총장을 갖다 어떻게 해서든지 화제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반 총장이 한국 정치인이나 한국 미디어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 그 자체가 반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에게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는 걸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반 총장께서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좀 가능할 것 같은 우려가 있는 말씀은 이제 조금 더 억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반 총장께서 이제 대선 앞두고 출마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아마 반 총장께서 한국에서 출마하면 그거야말로 험지 출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세현 사무총장님께서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뭐 기자 간담회에서 상선 약수다. 뭐 좋은 물은 물은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선 약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존재감을 좀 슬쩍 이렇게 흘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뭐 반기문 대망론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또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 계속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단 말이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아젠다지 제일 중요한 주제이지 나머지 뭐 반기문에 대한 이거는 뭐 대망론 이런 것은 국민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 좀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 서포트해 주면서 시기를 기다려야지 지금 반기문 총장이 조금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남은 1년 정도 임기를 잘 마치셔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멋있지만 친박의 사무총장 반기문 이거 멋없습니다. 우리 당에서 또 반기문 총장을 그렇게 활용해도 국민들이 보기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죠. 반기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그래서 마지막 임기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국내 일부 인사들이 본인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또 언론과 또 같이 맞물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뭐 그런 하지 말고 물론 반기문 총장도 확실한 입장 표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네. 반기문 총장이 성격이 그래서인지 자꾸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에 빚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국내 정치가 반기문 그 총장의 마지막 임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